정광수, 이보래 부부 입장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솔직히 싸운 건 싸운 거고 이제 이건 이혼 조정하는데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다지 솔직히 걱정은 안 했거든요. 서로 간에 잘 화해하고 잘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개선을 해보고 해도 아무래도 이거 답이 안 나오니까 언제까지 받아줄 수는 없고 저도 한계가 오면 버리겠죠. 캠프 참여하셔서 프로그램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소장으로부터 그 경과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이보래 씨는 남편 정광수 씨가 오랜 시간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점과 끝없는 다툼으로 인해서 이혼을 신청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싫다 안 가나? 부부는 남편 측 영상이 없을 만큼 남편의 유책 사유가 컸는데요. 네가 해라. 아우, 안 한다고 했어. 나나. 왜또 쳐나오는데? 좀. 그만 쳐라고. 또한 부모의 폭력성 앞에 그대로 방치된 아이들의 모습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이 부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잠깐 좀 말씀드리면 두 분이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숙소에서 엄청나게 싸우시고 들어오셨대요. 지금 숙소 안에를 다 부술 뻔했다고. 숙소가 튼튼한데. 아휴, 근데 캠프 참여하고 어떠세요? 마음의 변화 좀 있으셨어요? 아직도 의사는 있습니다. 좀 변해야겠다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이혼 요소는 없습니다. 네. 이보래 님이 조금 있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영상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아내분처럼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쓰리잡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쓰리잡. 그런데 남편분이 가정 경제를 거의 그냥 뭐 내팽겨치다시피 하고 게다가 뭐 아이들 양육도 하지 않고 심지어 뭐 가사 분담도 전혀 해주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적으로 3천만 원 지급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천만 원 지급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 10년 하셨잖아요. 네. 그중에 5년 정도는 일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남편 측에만 무조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점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이해가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이거 따지면 말씀하세요. 8년을 근무를 했어요. 임신 출산. 임신, 딱 요 출산. 기간 빼고는 전 계속 일했습니다. 일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거 인정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많이 일을 하시고 기여를 하셨으면 이게 재산 분할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기책 사유로서 위자료를 지급하느냐 문제는 서로 쌍방으로 싸우고 있어요 보면. 싸우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남편이 폭언하고 폭행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보면. 아내분이 더 과할 정도로 대응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변호사들이 서면으로서 글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글로 싸울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편은 키가 몇에 체구가 얼마고 뭐 아내는 키가 몇에 체구가 얼마 이런 걸 왜 쓰냐면 이게 서로 동등하게 싸운다는 걸 입증을 해야 서로 책임이 동등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제가 밀리는 건 밀리지 않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기물파손이나 이런 폭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쌍방이 사실 귀책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그게 혼인 파탄의 주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따라서 일방적인 위자료 지급을 저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하고 아이들에게 이게 위협을 가한다든지 시비를 건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밀쳤다. 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맞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몸을 이용해서 살짝 그냥 밀쳤다. 하지 마 이렇게 쳤는데 무거워서 저분이 날아간 거예요. 무거워서 저분이 날아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거워서 저분이 날아간 거예요. 알았어요. 팍 쳤네? 뭐그 정도 날아가진 않았고. 네. 예. 근데 두 분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는 여기 보래님이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저는 지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솔직히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내가 했던 노력을 알아주시는구나. 위자료를 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 광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님 말이 없으세요. 죄송하지만 말이 좀 없으세요. 네, 그래도 말을 좀 해보세요. 네. 줄 수는 있어요. 줄 수는 있는데 좀 이렇게 절감을 절충? 절충해서. 절충을 해서 좀. 줄 마음은 있다. 예. 줄 수는 있는데 절충은 그래요. 좀 한
지금 재산을 보셨겠지만 아파트 있고 아파트 대출도 있고 빚도 약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약간 적극 재산이긴 합니다. 약 그렇죠? 2천만 원 정도? 네, 약간 있어요. 2천만 원 정도? 아니요, 좀 더 받고 싶어요. 삼촌. 근데 더 받고 싶은데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뭘 금액을 받겠다라고 자꾸 하는 것도 그래서 앞으로 혼자 살아가잖아요. 혼자 살아고 저는 3명간 아이들과 함께 그거는 살아가요. 얘기를 더 해봐야죠. 양육도 같이 얘기를 해봐야죠 좀 더. 네, 네. 그거는. 근데 저희가 애들을 데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네. 이게 안 되나요? 어. 본인이 데려갈 생각이 없어요, 저 사람. 아빠가 아이들한테 장난치고 이러는 것들을 아이들이 조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빠에 대한 적개심도 조금 있는 상황이어서 아내분이 아이들 양육권을 원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도 데려오라고 했어요. 양육과 관련해서 남편분이 주장하는 건 두 딸도 양육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광수 씨가 아무튼 지금 아버님이 지금 영상만 봤을 때는 점심 때 되고 이러면 밥도 좀 차려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는 사람이 양육을 어떻게 해요, 애를? 부글부글 하죠. 기도 안 차죠. 본인이 양육권을 가진단 말도 생전 처음 하는 말이었고 항상 저보고 네가 데려가라. 네가 안 데려가면 고안 보내라. 애 양육권 받아가 너 진짜 놀랬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게 저희가 애들하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 집, 재산, 빚, 애들 다 아빠가 다 책임진다.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홀몸으로 나가라. 조용히 사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쓰리잡도 뛰시고 뭐 저는 혼자 살면 쓰리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분까지 건사하기 위해 쓰리잡. 쓰리잡을 전 하시는 제가 거죠. 하는 일만 해도 생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재산 분할 안은 그냥 집은 다 넘겨드릴 테니 대출금 뭐 상환하고 매도를 하시든지 그건 남편분이 알아서 하시고 다만 저희한테는 재산 분할로 2천만 원 주시고 아이들 양육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저희는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제 이게 거기에다가 2천을 아무리 봐도 네. 어디서 만들어서 줄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없죠. 그죠?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파트 대출도 있고 막 신용대출도 있고 이런 게 본인이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팔진 않는 이상. 그래서 그냥 한쪽으로 정리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보면 양육권에 포함해서? 아파트랑 빚이랑 그걸 하는 사람이 그냥 다 갖고 그냥 몸만 나가라. 그냥 누구든 몸만 나가는 게 한 명은 몸만 나가는 게 맞다. 저는 그게 절대 안 되지. 아니라면 아니 지금 사실상 여기 현실이 어려우니까. 여기서 선택했으니까 아이랑 다 이쪽에 두고 그렇죠. 몸만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드려야지. 근데 제가 정말 대리인 입장에서 지금 이거 지분이랑 다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요 깡통 들고 오는 거고 더더군다나 아이들 최저 양육비만 받고 생활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 다 하고 있는데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럼 위자료를 뭐 1,000만 원이라도 주시는 것이 네. 네, 맞지 않나 저는 정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라리 일을 하면 양육비 플러스 20을 할게요. 소득 수준이 더 얹어서. 소득 수준에 20만 원 그러면 더해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정도로. 상의 양육비에서 양육비에다가 20만 20만 원을 원을 가산해서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이혼을 전제로 한 뭐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러면 혼인을 계속하는 경우에 두 분은 어떤 약속을 하실 건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남편 측 요구사항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구사항이 없어요. 거의 없는데 아주 소소한 건데 첫 번째는 집에 누워 있으면 좀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이 좀 베기기도 하고 등이 안 베기면 사람입니까? 18시간 있으면 18시간 웬만하면 누워있는데. 등이 베깁니다. 등이 스폰지로 돼 있지 않는 이상 등이 베깁니다. 밑에 좀 요 같은 거. 요 아니, 같은 거 본인이 하나. 깔아서 자면 돼요. 아니, 있어요. 요인데 여기 하나 더 기둥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리창이 좀 깨졌어요. 본인이 깼어요. 정확하십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2번이나 깼어요. 맞아요, 2번. 깬 유리창으로 외풍이 상당히 요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에 온수 매트 기능이 있네요. 솔직히 말이야 빵꾸야 하고 있었어요. 유리는 본인이 깨놓고 무슨 춥다고 온수매트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진짜. 돈 벌어서 샤시 공사를 하세요 그냥.
아니 그리고 유리창은 어차피 갈아 껴야 껴야 되잖아요. 되니까. 아, 그건 참을 수 있답니다. 온수 매트만 있다면 유리창은 참을 수 있다고. 남편분은 유리창이랑 온수 매트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만약에 선택하실 수 있으시다면? 온수 매트. 어우 그렇죠. 보세요. 네. 아니 그렇게 지금 답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것만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거 보세요. 가게 1인용 전기장판에는 갖다 드릴게요. 그거 아, 줘요. 그건 전자파다만 돼. 전자파 때문에. PC방 전자판은요? 전자파 때문에 안 된다고? 온수 매트도 일종의 전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물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냥 전기요보다는 전자파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은 남편분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원하고 온수 계신 매트 거니까 사드릴게요.